사회복지 정책 모형에서 첫 번째 윌렌스키 르보. 자, 이 사람은 이분법으로 나누었다라고 했었죠. 이분법적 모형이다. 자, 첫 번째가 자녀적 모형인데 이 자녀적 모형은 선별주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도적 모형이죠. 제도적 모형은 보편주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적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공부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도적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수당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자녀적 모형은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개인 책임이다. 그 다음에 자산조사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불평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다. 시장의 경쟁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적 모형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자, 주요 제도로서 사회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를 제1선의 제도로 제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거는 사회 책임이죠. 사회 구조적인 책임이니까 집합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집합주의는 연대, 우애라는 단어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애 이런 거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조사 하지 않죠.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평등을 강조하고요. 자, 이거는 집합주의라고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회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즉 권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권리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것은 시혜예요. 시혜. 이건 시혜적인 차원, 온정주의 차원에서 복지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장이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게 뭘까요? 네, 자녀적 모형입니다. 시장, 가족. 시장 가족이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녀적 모형이에요. 그게 안 되면 바로 이제 국가가 보충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의 보충 개입. 시장 가족이 실패했을 때, 개입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보충 개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뭡니까? 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국가의 적극 개입 강조하는 게 제도적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가 됐죠? 윌렌스키 르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티트머스가 있었습니다. 티트머스는 세 가지 모형이 있었죠. 첫 번째 자녀적 모형, 보완적 모형이라고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입니다.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겠죠? 네, 시녀적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녀입니다. 시녀적 모형이다. 기능주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시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좀 띄어서 제도적 재분배 모형입니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3분법이다. 3분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적 모형은 이쪽에 정리된 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산업적 성취, 경제성장입니다. 자, 수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사회복지가 바로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됐다. 사회복지가 수행비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쓰겠습니다. 수행비서, 즉 시녀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시녀 역할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다? 사회보험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자,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말씀드렸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근데 좀 어려운 말이 있었죠. 시장 경제 메커니즘. 시장 경제 메커니즘. 외부. 자, 시장 경제 메커니즘 하면은 이제 외부 하면은 국가가 된다겠죠. 자, 시장 경제 메커니즘 외부 하면은 두 글자로 국가가 된다. 외부에서 욕구에 따른 분배를 제공한다.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한다. 이게 바로 제도적 재분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티트먼스는 이 정도 정리하시고 제4직 그건 앞에서 써드렸으니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좀 시험에 잘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지인 윌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인 윌딩은 1994년 사회복지 모형을 6가지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녹색주의, 거기에 형광펜 밑줄. 자, 이 두 가지는 앞에 있는 사분법이 있었거든요. 사분법의 이제 앞에 네 가지는 용어를 바꾼 거고, 여기 있는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는 새로 신설된 거예요. 새로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반집합주의가 신우파가 되고, 소극적 집합주의가 중도노선이 되고,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밑에 조지인 윌딩의 도표가 큰 게 하나 나옵니다. 반집합주의, 반자의 동그라미, 소극적 집합주의, 소자의 동그라미, 페이비안 사회주의, 페자의 동그라미, 마르크스주의, 마자의 동그라미. 어떻게 외워요? 반소, 페, 마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반집합주의 여기에서 보면 자녀적 모형과 유사합니다. 자유주의 이념에 초점을 두고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 자유 배웠죠?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정보 개입은 부정적이다. 복지국가는 반대합니다. 자, 정부는 규칙 제정자라든지 공동자원의 관리자라든지 가부장적 역할로 제한합니다. 정부의 역할, 제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한 사회고요. 복지급여는 극빈자 계층에게 온정주의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주어집니다. 자, 반집합주의 밑에다가 자녀적 관점 이렇게 쓰면 돼요. 자녀적 모형 써도 되고요. 학자로는 하이에크, 프리드만, 포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이에크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에크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입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아무래도 시장에 어떤 불평등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약간 뭐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네, 바로 수정이에요, 수정. 그래서 수정자유주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정자유주의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 자유, 정보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합니다. 정보 개입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 개입을 반집합주의처럼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지국가 찬성입니다. 자, 실용주의, 인도주의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실용주의, 인도주의, 형광펜 밑줄 이것을 강조하고요. 시장 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서 복지국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했다. 그걸 보충하는 수단으로 복지국가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수정자유주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불평등을 용인하지만 완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완화의 동그라미요. 불평등 완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학자로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학자가 있어요. 베버리지가 있고요. 케인즈가 있고요. 갈브레이스가 있습니다. 베버리지와 케인즈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 들어갑니다.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3인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 확대가 생각나야 되겠는데 이때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급진 사회주의가 아니라 점진적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점진적 사회주의의 형광펜 밑줄, 점진적인 사회주의 모형입니다. 평등, 적극적 자유, 우애를 강조하고요. 정보 개입을 인정하고 복지국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자, 노동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자원의 재분배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재분배, 사회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페이비안 사회주의예요. 자, 비복지가 있다. 비복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안녕이 아닌 상태, 뭐 빈곤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비복지 요소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담하고 이타주의를 증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좀 적게 낸다. 공평하게 분담하자. 그래서 이타주의를 증진하는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우애가 생각나죠. 우애.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는 수단으로서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자, 사회주의로 가는 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뭐 영어로 말하면 going 이렇게 점진이에요, 점진. 그래서 점진적인 사회주의는 바로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로는 티트머스가 있어요. 마샬이 있어요. 티트머스 마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티트머스 마샬, 그 다음에 크로스 앤드 타우니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분만 기억하세요. 티트머스, 그 다음에 마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페비언이즘이 있습니다. 페비언 사회주의가 페비언이즘이에요. 그래서 페비언이즘은 일반적인 개념을 좀 보죠. 1884년 영국의 페비언 협회가 주장한 점진적 사회주의 사상, 거기에 밑줄. 점진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영국 노동당의 지도 이념입니다. 사회 개량의 수단으로서 혁명을 사용하지 않고 혁명, 그러면 사회주의, 급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잖아요. 혁명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정책을 실현하면서 자본주의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원과 성격이 있는데요. 그 기원과 성격에서 밑줄 친 부분을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계급 갈등은 사회 통합의 큰 적으로 보고 이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완화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등 강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평등 중에 어떤 평등이냐?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잖아요. 소득과 재산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부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의 평등을 강조했던 것이 페비언주의.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합니다. 중요한 거는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밑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선을 쉽게 말하면 복지예요, 복지.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추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사회통합이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페비언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비판하고 자본주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자본주의 부정의 밑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경제적 평등을 다른 말로 수량적 평등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주는 그러한 경제적 평등, 수량적 평등과 적극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라고 배우셨죠? 페비안주의하고 여기 마르크스주의가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거든요. 자, 정부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요. 복지국가는 적극 반대합니다.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정자본주의 속성이에요. 수정자본주의 속성에서 자본주의가 꽃을 핀 거죠. 따라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회주의화를 부정하고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계급투쟁론이라든지 자본가 계급의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즘은 우리가 이제 자본가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곤모술수를 말해요. 그게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론, 제임스 오코너의 자본 축적과 정당화 기능.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복지국가에 대한 팽창기, 위기기, 재평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했을 때 복지국가 위기가 어떻게 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거기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있었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보니까 자본 축적과 정당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있어서 경제 위기가 온 거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 관점이었죠. 제임스 오코너가 이야기하기를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축적과 정당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이 라스키, 밀리밴드, 제임스 오코너인데 오코너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코너, 거기에 형광펜 밑줄.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제인 윌딩입니다. 조제인 윌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제인 윌딩은 반소페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소페마.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고 1994년에 신우파, 그 다음에 중도,
다음에 폐비한. 재분류했을 때는 용어가 달라지니까 재분류 용어로 써야 되겠죠.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페미니즘, 지구의 환경을 강조하는 녹색주의. 이 녹색주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도 동반돼야 돼요. 경제성장의 동반되는 상태에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구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반집합주의. 우리가 이제 돌이킬 반자를 써서 집합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그 다음에 폐비한 사회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암기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반소폐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집합주의는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불평등을 옹호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불평등을 완화한다 해요. 자, 불평등을 완화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불평등을 완화할 때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제공하자. 제가 현관편을 밑줄 칠한 것이 뭐였냐면, 이런 기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도주의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극적 집합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찬성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폐비한 사회주의, 여기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 자, 여기도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 네,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평등, 수량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평등은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례적이나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폐비한 사회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소득의 평등 말고는 부의 평등이라고 했었잖아요. 부의 평등, 이런 것들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폐비한 사회주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공통점이니까 놔두고, 자, 불평등을 인정한다, 불평등을 완화한다. 여기는 평등을 강조하는데 부의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이나 기회 평등을 말하고, 여기는 경제적 평등을 말한다. 경제적 평등을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는 시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강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도 소극적 집합주의도 경쟁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우회입니다. 우회. 여기도 뭡니까? 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치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소극적 자유, 불평등, 경쟁. 그러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불평등 완화, 경쟁. 그러면 소극적 집합주의. 자, 위에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 구분됐죠?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 평등, 우회. 적극적 자유, 평등, 우회인데 여기 평등은 수량적 평등이고 여기 평등은 부의 평등이나 비례적 기회 평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복지국가 이야기 할 겁니다. 자, 복지국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복지국가 반대하죠? 복지국가 반대. 뭐 적극 반대, 적극 찬성 그거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 찬성만 알면 됩니다. 자, 여기 복지국가 찬성합니다. 복지국가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복지국가 찬성합니다. 폐비한 사회주의도 복지국가를 찬성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네, 복지국가 반대한다고 했었죠. 복지국가 반대. 이렇게 좀 성향이 다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이 폐비한 사회주의를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점진적 사회주의라 했었죠. 점진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했죠? 급진적 사회주의라 하죠. 급진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이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겁니다. 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를 옹호합니다. 시장을 옹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자본주의를 뭐 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거고, 이거는 자본주의를 뭐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부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